해시태그 형제의 갈림길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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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제1장 마이너스 침묵의 무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안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했다기보다는 차가운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마치 집안의 모든 공기가 무거운 납덩이로 변하여 떠다니는 것처럼. 형 재호와 동생 민규는 서로에게서도, 집이라는 공간에게서도 어떠한 위안도 찾지 못했다. 재호는 어딘가 들떠 보였고 민규는 그 들뜸 속에 숨겨진 불안을 읽어내고 있었다. 부모님의 마지막 온기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산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남은 감정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공증된 유언장 사본과 함께 재산 목록,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땅 문서 한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서류들은 지난 수십 년간 부모님이 땀 흘려 일구어낸 삶의 결과이자 이제는 두 형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갈림길이었다. 민규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서류에는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재산이라기보다 부모님의 인생, 그리고 재호와의 남은 관계를 상징하는 무언가였기 때문이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은 의도적으로 쾌활한 목소리를 내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민규의 귀에는 그저 신경질적인 떨림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래, 이건 내 몫이지. 후후, 나중에 급히 쓸 때가 있어서 말이야. 너도 알잖아. 요즘 사업이 좀 꼬이는 바람에. 이것만 있으면 숨통이 확 트일 텐데 말이야. 재호는 유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의 땅 문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땅은 민규가 관리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었으나 유언장에는 형제간의 협의를 통해 분배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민규는 고개를 들고 형의 눈을 바라보았다. 재호의 눈빛 속에는 늘 그러했듯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벼움과 무언가를 갈망하는 짙은 욕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민규는 형의 말이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급히 쓸 때란 형이 10대 때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도박이나 투기적인 투자일 것이었다. 형은 언제나 나중에라는 막연한 핑계를 대며 민규에게 손을 벌렸고 민규는 그때마다 형에게 빚을 지워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국 항상 내어주고 말았다.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부모님의 삶과 남은 가족의 안정까지 걸린 문제였다. 민규는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뿐 아니라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미래까지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형은 형이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너희 둘만은 서로 등지지 말고 살라고 했던 애절한 목소리가 민규의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지금 형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한다면 재호는 분명 민규를 탓하고 원망하며 평생의 앙금을 남길 것이었다. 형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지만 민규는 그 마지막 조각마저 놓치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이것이 형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감도 섞여 있었다. 잠시의 침묵은 민규에게는 수십 년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손을 내밀어 그 문제의 땅 문서를 집었다. 문서의 종이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민규의 손끝에는 뜨거운 무게로 느껴졌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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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제2장 마이너스 거짓된 약속. 민규는 망설이다가 결국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내가 형을 믿고 주는 거야. 정말 급한 곳에만 써야 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나를 원망하지 마. 부탁할게. 민규는 마지막 경고를 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체념에 가까웠다. 재호의 얼굴에 순식간에 승리감 섞인 미소가 퍼졌다. 그 미소에는 민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얄팍함과 이기심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재호는 민규의 경고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크게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래, 걱정 마라, 민규야. 내가 내 형인데 내가 언제 너에게 피해주고 살았니? 고맙다, 동생. 역시 너밖에 없어. 형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장난감이라도 받아든 듯 가볍게 문서를 가져갔다. 민규가 땅 문서를 건네는 손이 잠시 멈춘 그 짧은 순간
형제의 시선이 정확히 맞닿았다. 그때 민규의 눈에 비친 재호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획득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민규를 단지 이용 대상으로 보는 듯한 섬뜩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규는 자신이 방금 형에게 유산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평화와 형과의 남은 인연을 걸고 불길한 내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재호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를 코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민규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곧 닥쳐올 불행을 예고하는 요란한 징소리처럼 들렸다. 재호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 침묵은 더 이상 고요한 침묵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섬뜩한 정적이었다. 민규는 텅 빈 탁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온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싸늘한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떨어진 형의 칩 조각 같은 작은 종이 부스러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조심스레 주워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바스러지는 종이 조각이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민규는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이 일은 아내에게 절대 들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날 밤 민규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지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민규는 음식의 향도 색도 느낄 수 없었다. 오후에 형 재호에게 땅 문서를 건네준 후부터 민규의 내면은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았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형이 이 약속을 어길 것이라는 섬뜩한 확신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집은 언제나 민규에게 평온한 안식처였지만 오늘은 창문 밖 도시의 소음마저도 자신을 비웃는 듯 불안하게 들려왔다. 해시태그 제3장 숨겨진 진실. 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민규의 굳어진 표정을 읽자마자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낮아졌다. 지수는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요즘 너무 늦잖아. 지수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민규는 그 질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촉을 느꼈다. 지수는 민규의 표정 변화와 행동 패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규가 힘들 때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규는 숨을 고르며 억지로 화난 척 답했다.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바빴어. 신규 프로젝트가 터져서 말이야. 요즘 야근도 많고 정신이 없네. 미안해, 밥같이 못 먹어줘서. 말은 술술 나왔지만 민규의 가슴은 이미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다. 지수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 문제를 숨긴다는 사실이 자신이 형 재호와 다를 바 없는 기만자가 되는 것 같아 괴로웠다. 지수는 눈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해가 아닌 명백한 의심이 묻어났다. 회사 일? 정말 회사 일 맞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계속 초조해 보이고 혹시 형님 때문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없어? 지수는 재호와의 관계가 민규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짐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부모님 유산 문제가 남아 있었기에 지수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민규는 차마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는 일부러 시선을 식탁 위에 고정시킨 채 접시를 정리하는 신용을 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는 괜한 걱정하지 말고 얼른 앉아. 밥 먹자. 그는 입을 다물고 얼버무렸다.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규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지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민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민규는
억지로 밝은 이야기를 꺼내려 애쓰다가도 금세 침묵에 빠지기를 반복했다. 식사 시간은 어색하고 무거웠다. 식사를 마친 후 민규는 도망치듯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그의 마지막 은신처였다. 그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아 숨을 크게 내쉬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지수의 밝은 웃음이 오늘따라 비난처럼 느껴졌다.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다른 재산, 바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땅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해시태그 제사장 도박장의 유혹? 형 재호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박장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도시의 밤이 시끄럽게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이곳 내부는 두꺼운 방음장치로 인해 다른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욕망과 패배의 끈적거리는 공기만 가득했다. 담배 연기, 술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뒤섞인 눅진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화려한 조명은 사람들의 눈빛을 더욱 탐욕스럽게 만들었고 카드와 칩이 부딪히는 소리는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재호는 탁자에 앉아 카드와 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규에게 받아낸 땅 문서가 얇은 서류 봉투에 담겨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문서였지만 재호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마법의 열쇠처럼 여겨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거면 한 번에 크게 딸 수 있겠지.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동생에게도 멋지게 갚아주고 말이야. 재호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급히 쓸 곳이란 결국 자신의 바닥난 계좌와 이미 쌓여있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한 도박의 미천일 뿐이었다. 그는 민규에게서 문서를 받아낼 때의 죄책감을 억지로 눌러 참았다. 동생이 날 믿었으니 나는 그 믿음을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뒤틀린 논리를 만들어냈다. 처음 몇 판은 운이 좋았다. 작은 판에서 승리하며 칩을 불려나갔다. 재호의 심장은 고동쳤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쾌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이번에는 내 운이 돌아왔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베팅 금액을 점점 키웠다.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큰 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번의 큰 실수로 재호의 칩 더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시 칩을 쌓았지만 다음 판에서 또다시 패배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고 재호의 눈에는 오직 카드와 줄어드는 칩만이 보였다. 아, 이럴 수가. 재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손에 들고 있던 칩이 무의미한 플라스틱 조각처럼 느껴졌다. 테이블 위의 딜러는 무표정했고 주변의 도박꾼들은 재호의 패배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카드에만 집중했다. 재호의 마음은 절박해졌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민규에게서 가져온 문서의 가치는 현재 그가 쥐고 있는 칩의 몇 배나 되었다. 해시태그 재호장 모든 것을 걸다. 재호는 주머니 속 땅 문서를 만졌다. 봉투 속의 종이는 마지막 희망이자 절망이었다. 이것만 걸면 모두 만회할 수 있어. 단 한 번의 찬스만 더. 재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곳에서 문서를 꺼낸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임을 알았지만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수많은 빚과 함께 이곳까지 발을 들여놓은 이상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땅 문서를 꺼내 딜러 앞에 내밀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실물 문서가 베팅되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이번 판에 걸겠습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쉽게 떨렸지만 결심은 굳건했다. 딜러는 문서를 확인하고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베팅을 받아들였다. 재호의 심장은 귀청이 떨어질 듯 뛰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최고의 카드패가 나오기를 기도했다. 카드가 오픈되고 딜러는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승자를 알렸다. 그 승자는 제호가 아니었다. 패배였다. 그것도 완벽한 패배. 제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카드패와 텅 빈 테이블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 이럴 수가. 형은 털썩 주저앉았다. 칩과 함께 마지막으로 건 땅 문서마저도 딜러의 손에 넘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제호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다시 자신들의 게임으로 돌아갔다. 카드와 칩이 바닥에 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제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모님의 유산뿐만 아니라 동생 민규가 자신에게 줬던 마지막 신뢰, 그리고 자신이 딛고 설 수 있는 가장 바닥의 땅마저도 잃은 것이다. 그는 주저앉은 채로 텅 빈 시선으로 테이블 바닥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소유였던 땅. 문서의 무게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깨져버린 칩 조각들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절망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머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제호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동생 민규는 이상하리만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 일 때문이라며 아내 지수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의 무게가 밤새도록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해시태그 제육장 배신의 발견.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민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서재로 향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젯밤 형의 눈빛과 그가 내뱉던 가벼운 웃음소리가 자꾸만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다.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다. 그는 형에게 건넨 문제의 땅 문서를 원래 보관했던 서류처를 꺼냈다. 문서는 당연히 없어야 했지만 민규는 혹시 형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돌려놓았거나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어떤 메모라도 남겼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서류철 안에는 문서가 있었다. 민규는 안도감에 숨을 내쉬려다가 순간 멈칫했다. 너무 쉽게 돌아와 있었다. 게다가 그 문서의 두께와 질감이 이상했다. 민규는 문서를 꺼내 들고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어 두 눈을 비볐다. 그것은 땅 문서가 아니었다. 형이 부랴부랴 만들어 놓은 듯한 조악한 가짜 문서였다. 실제 문서의 색깔과 비슷한 종이에 프린트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단순한 백지였거나 혹은 전혀 관계없는 부동산 정보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민규의 심장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럴 수가. 형이 내가 믿고 준 걸 나한테 이런 짓을.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구겨버렸다. 그가 형에게 느꼈던 마지막 남은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서야 지난밤 형의 눈빛에 담겨있던 공허함의 의미를 깨달았다. 형은 민규를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보았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형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감이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직후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민규는 손에 든 가짜 문서를 바라보며 우라통을 터뜨렸다. 그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지수가 다가왔다. 그녀는 이미 민규의 표정과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지수는 민규에게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제는 말해줘야지.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숨기지 말라는 단호함이 있었다. 민규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가득 차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음, 형의 파렴치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숨겨왔던 자신에 대한 자책. 숨을 고르며 책상 위에 내려놓은 구겨진 종이를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렬한 고백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민규는 속으로 결심하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형에게 땅 문서를 넘겨준 경위, 형이 사업에 쓴다는 거짓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도박 때문일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까지. 모든 것을 말하는 동안 민규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마지막에는 결국 흐느낌으로 변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민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민규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여보. 이럴 줄 알았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지수는 더 이상 문제를 묻지 않고 그저 민규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침묵과 따뜻함이 민규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민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구겨진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은 뒤 다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겠다는 내적 결심이었다. 지수의 따뜻한 손길은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는 잃어버린 재산보다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곁을 지켜준 아내의 신뢰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형의 배신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민규는 형 재호를 찾아갔다. 그가 형을 만나기로 정한 장소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커피숍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고 누구의 텃밭도 아닌 중립적인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재호는 민규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짐작한 듯 창가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듯한 피곤함과 함께 패배의 흔적과 어쩔 수 없는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규가 탁자 앞에 앉아 재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곧 일그러진 표정으로 변했다. 민규는 더 이상 형의 거진 미소에 속지 않았다. 그는 어떠한 인사치레도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형,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믿고 준 재산을 왜 이 땅 문서를 가짜로 바꿔치기 했는지 설명해봐. 그날 이후 형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재호는 도박 빚에 쫓겨 도시를 떠났고 민규는 남은 재산을 지키며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민규는 깨달았다.